안녕하세요. 정경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파고들기 2편, 오늘은 브랜딩 파고들기 2편, 브랜딩 기획에 대해서, 오늘은 1편에 이어서 브랜딩 파고들기 2편, 브랜딩 아이덴티티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브랜딩 아이덴티티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부여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철학, 제품의 철학, 뭐 서비스의 철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편에서도 말한 네이밍도 브랜드 정체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로고, 뭐 심볼, 디자인, 슬로건, 뭐 기타 등등 이런 뭐 스토리까지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게 할 수 있겠고, 뭐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브랜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할수록 또 확실할수록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식하기가 좀 쉽습니다. 저희 회사도 브랜드를 만들 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브랜드 기획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저희의 주제는 항상 거의 공통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브랜드이고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이런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끝나야지 조금 더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ICI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BICI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그 프랜차이즈 파고들기 2편에 보면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때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회의를 하면서 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뭐 제품의 혁신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기업마다 강점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뭐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아니면 뭐 제품을 만들 때 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뭐 난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들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지시키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강점을 찾아서 도출해내야 돼요. 이런 게 브랜드 DN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와 좀 차별성을 두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맞게 개선을 하고 차별성을 부여해야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비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니까 그걸 반영한 이미지를 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관성. 잘 나가는 브랜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관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뉴코크 사례라고 합니다. 뭐 마케팅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985년에 출시한 뉴코크는 미국 5대 실패 상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도 코카콜라의 가장 큰 오점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펩시가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되자 대항마로 뉴코크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뉴코크는 사라졌고요. 다시 예전의 코카콜라로 돌아갔죠.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전통적인 코카콜라의 맛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웃긴 게 반대로 또 펩시도 병맛짓을 하나 했는데요. 1993년에 크리스탈 펩시라고 사이다 색상의 콜라를 출시를 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 때 혁신적이었죠. 콜라가 하얀색이니까, 투명한 색이니까. 정작 소비자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 콜라색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두고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고착 현상이 있는 영역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좀 무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은 콜라의 색이 이미 투명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례가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외에도 사실 뭐 대기업들의 병맛짓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일관성을 깨트리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유의 색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뭐 카카오톡의 노란색이라든지 삼성의 파란색, 이처럼 각 브랜드들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외형적 가치라고 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획할 때는 이런 외형적 가치하고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가치,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두 가지를 염두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또 예를 들면 볼보 자동차 보시면은 볼보 자동차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애플을 떠올리면 애플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내재적 가치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뭐 이제 초코파이의 정도 있겠고요. 뭐 나이키 브랜드의 슬로건이 뭐 Just Do It. 이렇듯 이미지만으로 표출을 못한다면 심벌과 슬로건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브랜드들의 정체성이 갑자기 바뀐다면 파란색의 카카오톡과 노란색의 삼성 로고, 뭐 스피드의 볼보를 생각하면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 이미지,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수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들여다보면 성공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들 중에 이런 철학이 없는 브랜드는 없어요. 이름만 멋있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 철학과 브랜드 철학,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지 그에 맞춘 우리만의 브랜드의 컬러, 뭐 슬로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일관성,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기업이나 뭐 우리 브랜드는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어떤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미지화, 외형적 가치를 설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양념을 쳐가면서 이 브랜드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서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브랜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